안녕하세요. 전모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0.7% 정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었고요. 오늘 뭐 특별히 바이오 종목들도 조정 있는 종목도 있었고, 지금 뭐 미국 관세 부분 아니면 약가 정책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 가운데 HLB 파나진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여러분들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있었는데 파나진 같은 경우에 4,000원짜리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을 했죠. 현재 파나진이 2,265원이니까 이 전환사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4,000원 정도 기대값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값을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이게 지금 손해보는 구조인데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수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100% 정도 올라야지 전환사채가 평단이 오기 때문에, 이게 또 마냥 이 4,000원짜리가 수익을 내서 나간다는 너무 확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바이오스케어인가 그 진단 기업 인수를 할 때 지분 투자할 때 발행했던 전환사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일반적인 사채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양구 회장님이 데리고 왔던 그런 전환 사채꾼들이 아니라서 어떤 전략을 펼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오늘 뭐 HLB 팩과 제넥스, 뉴트로브 3사가 IR 형태로 뭐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뉴스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HLB 바이오 삼총사 그룹 시너지 확대안 살펴보니 라고 나오고, HLB 제넥스, 펩, 유로투브, 죄송합니다. 유로투브 3개사 공동 IR 행사라고 했는데, 저도 영상 보다가 근데 솔직히 껐습니다. 뭐 다 좋은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직까지 회사에서 말하는 그 장밋빛 미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미래를 가치를 투자하는 개념에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뭐 장밋빛 미래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은 제가 뭐 HLB부터 해가지고 주주총회, 간담회,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그냥 보다가 말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을 거예요. 펩타이드 얘기도 분명히 했을 거고, HLB 제넥스가 가지고 있는 효소 관련된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 뭐 대충 비슷한 얘기죠. 예, 뭐 효소 나오죠. 효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제넥스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 그리고 뭐 초반에 보니까 HLB 제넥스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실적을 못 내더라도 650억 정도 자금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시던데, 이거 어차피 회사가 인수를 할 때 발행했던 전환사채 금액이 자금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뭐 타법인 인수 자금으로 거의 쓰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금을 믿고 하는 운영 방침보다는 실질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로토브, 유로투브, 토브, 뭐 이름을 마음대로 막 붙이네. 자, 유로토브 같은 경우 뇌질환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아마 카이스트 그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동물 임상 정도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맞죠. 예, 임상 일상 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되면 정말 뭐 좋은 약이고 획기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HLB가 간암 3상까지 왔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 그리고 기존의 위암, 뭐 이뮤노믹 여러 가지 임상들 1상, 2상, 3상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1상에서 증명하고 2상 증명하고 3상 증명한다는 게 상당히 험난한 길입니다. 단기간에 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동물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기대치에 대해서는 살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업들도 있고 잘 되면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정말 약이 개발되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약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약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은 임상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가 따라와줘야 우리가 바라는 뭐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HLB 제약 또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1분기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HLB 제약이 건기식 브랜드 전속 모델로 윤세아 씨를 발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지니 씨로 칸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약간 몸값이 조금 사신 윤세아 배우님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뭐튼 뭐 요 정도 뉴스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바이오 살펴보시면 펩트론, 니가캔바이오 상승 좀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메지온이 거의 뭐 지금 좋은 추세를 다시 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오늘 4% 오른 거라서 많이 올랐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예, 특히나 비만 쪽도 오늘 뭐 조금만 움직였고 크게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HLB 그룹으로 돌아와서 HLB 펩은 1.3% 하락을 하고 항서제약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자꾸 항서제약 올라가는 걸로 자꾸 HLB랑 엮는 거는 저는 솔직히 더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그냥 개별로 별개다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자, 그리고 HLB는 0.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79%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0.28% 상승을 했고요. HLB 파나지는 226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 물량이 멈추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 사모펀드 물량은 아무래도 기관 쪽 물량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바라진 않거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정도 혜택을 보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혜택도 못 봤을 거예요. 손실 보고 나왔을 겁니다. 여튼 공시를 어제 보시면 이거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8회차 이게 아마 바이오스케어 지분 취득할 때 썼던 거예요. 4,195원. 총 이거 몇 주지? 58만. 거의 한 80만 주 맞죠? 80만 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한 110만 주 정도가 있고요. 자, 일단 갭은 메우고 몸통을 좀 만들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88만 주가 나왔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얘가 진짜 좋은 모습을 지속을 하려면 일단은 이 몸통을 또 살리면서 재차 오늘 달았던 윗꼬리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세운 거래량이 조금 나온 이 양봉도 쉽게 훼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HLB가 뭐 재료가 아직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얘만 혼자 치고 가기에는 특별히 지금 재료 노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전환사채 물량도 어떻게 보면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움직일 수 있겠지만 HLB 몸통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얘도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지금 여건이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록을 했던 몸통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큰 의미 부여는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0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안 팔았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결국 41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아직까지 정상적이진 못합니다. 얘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려면 제 기준으로는 2100원대로 회복을 하고 그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2400원 정도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아직도 바닥을 한 번 더 볼지 아니면 옆으로 박스를 치고 갈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않은 좀 애매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중간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7,8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일단은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5월달은 이미 지금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5월달에 나올 것 같으면 얘가 벌써 주가가 선반영이 조금씩 나왔어야 되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6월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저는 그냥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6월 정도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한 5월 말부터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6월에 나올 데이터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않은 모습이다. 5월 달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그냥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또 보셔도 41선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미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모습은 어떻게든 이 7,700원 정도 라인을 살린 상태에서 위로 삼각수렴 위로 쏴주는 게 제일 낫고요. 그게 아니면 얘도 지금 뭐 재료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탑라인 결과를 당장 발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밑으로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엘테라 재료가 탑라인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이 HLB가 간암에 관련된 절차가 조금 더 문제없이 깔끔하게 넘어간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간암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 재료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목표가를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HLB 간암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엘테라 재료가 괜찮게 나와도 고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집안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풀리듯이 뭐든지 HLB가 잘 풀려야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재료도 더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 테라피틱스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재료인데 그것마저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또 그만큼 주주들은 실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성공을 한다면 정말 또 주주들은 한 번 더 믿고를 외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재료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주주라도 가지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보시는 분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까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뭘 하나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사고를 쳐서 잘 된다면 이거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HLB에 투자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은 요렇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은 16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차트가 영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아예 41선 근처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쓰리바닥을 한번 또 찍으려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1560원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 기준으로는 이거 깨지면 또 이 1400원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상 어떻게 보면 41선까지는 붙여줘야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주가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자, HLB 글로벌입니다. 3,12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얘는 뭐 소식 없나? 주식 전환 신청하고는 뭐 소식이 없네. 자, 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41선 거의 붙였습니다.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얘는 다른 종목들은 41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41선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데 이 오작교에서 41선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흐름을 나올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41선 안착한다면 4,0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됩니다. 다만 이 앞선 다른 종목들은 41선 저항을 맞고 흘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향후 모습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41선 안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25,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기타 범위 팔았고요. 일단 앞서 뉴스를 통해서 HLB 제약 실적 개선이 1분기에만 2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치고 가지 못한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언제인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LB 실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보통 패턴상 금요일쯤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 게 좀 무마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 가남 FDA 피드백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하고 계시는 구주주분들이나 저나 다들 불안한 감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환경이고요. 이게 FDA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딜레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데 공시를 안 내놓는 건지 뭐 아니면 블로그를 얘기를 안 하는지 뭐 이럴 거예요. 이게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저희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회사가 웬만한 거는 주주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안 하고 가도 문제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항서 측에서 아직 답변을 안 해줬다 그래 보면 또 끝인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깜깜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면 빨리 얘기를 할 거고 안 좋은 소식이면 얘기를 안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지금 일단은 회사는 최대한 언론 노출이라든지 뭐 스피커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갈 때는 항상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는 부분이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HLB 제약은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킬 자리 지키면서 어떻게든 41선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차트만 보면 HLB가 향후 조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항상 조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만원 선 잘 지키고 41선 안착만 잘 한다면 24,000원권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갭을 다 처리하면 한 2만 5천원 근처가 될 거예요. 저 정도까지 또 위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HLB 그룹이 거의 시장 소외주나 마찬가지고 특히나 바이오 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잊혀져 가는 종목이 돼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HLB에게는 거의 뭐 시선들이 다 멀어지고 인기 종목에서도 거의 벗어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6,4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외인은 지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HLB 글로벌과 차트가 약간 비슷한데 41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뭐 41선과 만나기 직전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돌파가 될지 요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위로 살린다면 또다시 한 7,000원권은
돌파가 돼야 될 겁니다. 7,000원 안착하고 위로 꺾어줘야 갭을 메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이 상태로는 이거 합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지금 합병에 관련된 얘기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앞서 제가 HLB생명 과학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와이프도 들고 있다 그랬는데, 솔직히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합병하는 거, 합병 비율 화딱질 나고, 지금 뭐 신주증권 저것도 화딱질 나고, 뭐 다 그렇습니다. 이게 BW도 완전 쓰레기가 돼가지고 종이 조가리가 됐는데, 이게 참 박수 받는 유증, 큰 소리 치던 게 과연 이게 진짜 박수가 받는 유증인지 의심스러운 단계인데, 뭐든지 주식이라는 게 주가로 설명을 하고 주가로 이게 결과를 내놓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주가가 안 오르면 주주들은 그걸 납득을 못하고, 아무리 뭐 뻘짓을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는 게 게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뭐 좋은 기분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도 왜 출근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도 없었고 뭐 그랬습니다. 파나진도 저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른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뭐 사모펀드가 파는 동안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올라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도 아마 손실률이 20-30%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뭐 팔 엄두도 못 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뭐 다들 고생하셨고, 일단은 FDA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발 FDA 쪽에서 기양 들려올 거 좋은 소식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